안녕하십니까, 척추88TV 이경석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여러분 정말로 병원도 많고 의사도 많죠. 척추 치료, 이런 의사는 피해라 라는 주제로 제가 골라봤습니다. 아무래도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욕해도 어쩔 수 없는 거, 당연한 거니까. 이거는 꼭 여러분께서 기억하셨다가 이런 의사는 피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긴 해요. 근데 이거는 당연한 거 알면서도 안 지키시는 거예요. 첫 번째, 무뚝뚝하고 불친절한 의사. 근데 여러분 안 갈 것 같죠? 근데 가요. 왜? 언론에 나와서 또는 무슨 아주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병원의 과장, 주임 교수라는 이유로 가시거든요. 가시는데 말 한마디 못 걸고 나오셔. 왜냐면은 질문했다가 혼날 것 같은 느낌, 그 위압감. 이건 제가 저한테 오시는 환자한테 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컴퓨터만 딱 보시고 환자분 얼굴 한 번도 안 보시고 이 한마디만 하더래요. 수술하세요. 네, 선생님. 수술하시고 나가시면 날짜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진짜 그렇대요. 정말 자기는 1분 내에 끝났고 질문 하나 안 걸고 수술하세요.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안 하실 거면 딴 데 가시고.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유명한 탑 클래스의 대학병원의 과장님이에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 왜 불친절하고 무뚝뚝하고 말이 없는 의사한테 가지 말라는 것은요, 척추 치료는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많이 물어보셔야 되고 많이 힘든 것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이 필요한 질환이에요. 왜냐면 내가 운동을 했는데 그 운동을 했는데 더 아파. 분명히 하라고 했는데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안 맞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에 맞는 운동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고, 약을 먹는데 약이 안 맞을 수 있는 것이고, 그죠? 그 사람의 직업이 막노동 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가정주부이시는 것이고, 직업별로, 나이별로 그 사람한테 맞춰줘야 될 생활 습관의 규칙이라든지 운동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하나도 의견 교환 듣지도 않고 얘기를 듣지 않고 그냥 수술해라. 심지어 수술한 다음에 3개월 뒤에 오라 그랬대요. 3개월 뒤에. 말이 돼요? 수술한 다음에 제일 힘든 기간이 수술한 다음에 3개월 내가 제일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3개월 뒤에 와? 그래서 그런 탑 클래스의 병원에서 수술한 다음에 오히려 동네 병원에 온단 말이에요. 저는 첫 번째, 불친절하고 무뚝뚝한 의사는 노다. 하나만 더 붙일게요. 의사가 불친절하고요, 성격이 정말 싸가지 없잖아요. 좋은 직원이 안 남아요, 그 의사 옆에. 척추 치료는요, 의사 혼자 고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물리치료사, 좋은 간호사, 좋은 스태프들이 같이 환자분한테 붙어서 치료를 하는 것이지, 의사가 처방한다고 갔더니 물리치료사가 대충 하고 간호사가 막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러면은 치료가 안 되겠죠. 그죠? 그런데 생각해봐요. 그 병원을 이끄는 의사가 성격이 싸가지가 없어. 그러면은 누가 옆에 붙어 있겠어? 혼자 고치는 게 아니에요, 척추 치료는요. 아무리 언론에서 나온 유명한 의사 하더라도 기본적인 인성이 안 되면은 가지 마라. 그래 여러분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접근이 어려우면 안 된다니까요. 접근이. 한번 만나보는데 한 6개월, 8개월, 전화했는데 한 5개월 뒤에 와라. 안 된다니까요. 척추는 그렇게 못 고치는 거예요. 자주 가야 되고, 심지어 예약이 안 된다. 그럼 가서 대기를 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받으면 8개월, 9개월.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고치려면은 수술한 다음에도 예상치 못한 수많은 변수가 생긴단 말이에요, 환자한테. 그때마다 자주 볼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이거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사 치료는 처방을 했으면 그 의사가 놔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그렇게 안 했어요. 처음에 이렇게 안 했어요. 바쁘니까 제가 처방하면은 주사를 놓는 선생님이 전문을 놨었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아니야. 이건 아닌 거예요. 주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바쁘더라도 직접 놔야 됩니다. 왜냐면은 주사를 놓을 때 내가 처방했던 그 부위에 주사를 놓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아닌지 긴지를 주사를 놓는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척추 5번 신경에 문제 있구나. 처방을 했는데 가서 놔보니까 5번 신경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 주사는 놔보면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주사 놓을 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알려줘? 내가 안 놓으면은. 그럼 환자 왔는데 선생님 똑같이 아파요. 그러면은 그러면 주사용을 더 올려야 되나?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주사를 처방했으면은 신경 주사든 뭔 주사든 직접 주사를 놔야 된다.
대학병원은 불가능해요. 이거는 뭐 제가 뭐라고 할게요. 대학병원은 그렇게 못해. 시스템상으로는. 저는 뭐 일반 병원 얘기하는 거니까 대학병원 교수님들 저한테 뭐라 하시면 안 되고. 그건 대학병원 예외. 마지막! 기본적으로 수술이면 수술, 비수술이면 비수술. 수술 중에서도 내시경 수술, 크게 여는 유압술, 조그맣게 여는 뭐 측방 수술, 수술을 다양하게 다 해야 돼요. 그런 수술 뭐 반밖에 못한다? 제가 이 얘기 했죠. 자기가 못하는 수술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 하지 마라. 그거 소용이 없다. 맞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생각해요. 본인이 안 해봤잖아요. 안 해봤는데 뭘 그게 소용이 없다고 어떻게 알아. 해본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지. 제가 한의사 선생님 절대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한의사 선생님도 굉장히 좋으신 분 많고 그런 분들도 수술을 하십시오라고 권유하는 선생님 많습니다만, 반면 수술을 안 하는 병원은 수술 필요 없다. 100% 수술 안 하면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니에요. 수술도 하고 비수술도 하고 시술도 하고 다양하게 하는 사람만이 그 사람한테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택해서 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시술이 많을수록 그 의사는 자기 것만 고집하게 돼요.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불친절하고 무뚝뚝한 느낌 받았다. 가시면 안 돼요. 대한민국 최고의 넘버원이라도 자기가 진료받았을 때 그 모멸감과 기분 나쁘면 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 두 번째, 접근이 어려우면 안 돼요. 예약해서 뭐 하늘의 별따기다. 가실 필요 없어요. 세 번째, 주사 처방은 직접 본인이 술기를 해야 된다. 네 번째, 다양한 수술을 다 해야 할 줄 알아야 된다. 시술 포함해서. 내시경 포함해요. 내시경. 그 다음에 현미경 수술, 유압술 다 시술. 다 할 수 있는 의사를 가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